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사상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공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텅 빈 허공일 수도 있고, 벽과 벽 사이의 단순한 빈틈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사유 속에서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틈새나 지리적 배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간은 시대를 초월하며 우리의 존재 방식과 깊이 연결된 심오한 질문들을 품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카오스가 원래 공간을 의미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보통 카오스를 무질서나 혼돈으로만 이해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분화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해 현대사상 그리고 동양적 관점까지 이어지는 공간 개념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이 개념을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재해석해왔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그리스 사상의 태동 카오스로부터. 고대 그리스 신화와 철학에서 카오스는 단순한 혼란이 아닌 원초적 상태이자 일종의 공간적 조건을 나타냈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따르면 카오스는 모든 것이 생겨나기 전의 최초 상태였죠. 후대에 이 개념이 혼돈 또는 무질서로 재해석되긴 했지만 본래 카오스에는 무한한 생성 가능성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피타고라스는 이 가능태로서의 공간을 각자의 방식으로 정의하려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사이공간은 물질과 물질 사이에 있는 연속체를 의미했습니다. 그에게 공간은 실제적 실체가 아닌 일종의 잠재적 장소성을 지닌 개념이었죠. 반면 피타고라스는 공간을 물질과 분리하기보다는 수학적 질서와 우주론적 구조 속에서 탐구하려 했습니다. 그에게 공간은 기하학적 관계와 수적 조화가 구현되는 영역이었죠. 그리스 시대의 공간 개념은 아직 카오스의 신비로운 성격을 간직하면서도 점차 비어있는 그 무언가 또는 사물들이 관계 맺는 틈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후대 철학자들이 공간을 더 체계적으로 탐구할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공간 개념의 분화, 데모크리토스에서 칸트까지. 데모크리토스가 제시한 통일체로서의 자유공간 개념은 서양 철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주가 원자들과 그 사이의 빈 공간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죠. 이로써 세계는 더 이상 신비로운 신성의 영역이 아니라 원자의 집합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운동의 장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빈 공간 없이는 운동도 없다. 데모크리토스의 이 주장은 공간이 단순히 없음이 아니라 모든 변화와 운동을 가능케 하는 적극적인 조건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원자론적 관점은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러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특히 칸트의 선험적 공간 개념은 공간에 대한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칸트에게 공간은 물질적 대상에 앞서 존재하는 인식의 형식이자 인간이 현실을 지각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해야 하는 틀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공간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 그 자체인 것이죠. 이로써 공간 개념은 중대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데모크리토스가 말한 우주론적 자유공간이 실제의 객관성을 전제로 했다면 칸트는 공간을 인간 인식의 구조, 즉 우리 내부에 자리한 틀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공간이 더 이상 외부에 단순히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사유와 지각 속에 이미 내장된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은 후대 형상학과 실존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대적 울림, 하이데거와 노자의 공간성. 20세기에 이르러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 개념은 공간성을 다시금 인간 존재의 구조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에게 세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말은 단순한 물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일상적 활동이 이미 특정한 환경적, 공간적 맥락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인간은 단지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공간이 내 바깥에 있는 빈 그릇이 아니라 나의 존재 방식 자체를 형성하는 존재론적 조건임을 암시합니다. 공간에 대한 이러한 서양 철학적 이해와 함께 동양 철학은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기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에너지로 비물질성과 물질성을 동시에 함축하는 가능태입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돈은 비어있으나 써도 다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어있음은 단순한 없음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품은 충만한 공간성을 암시합니다. 기가 흐르는 틈새, 그 움직임이 펼쳐지는 장을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동양적 의미의 공간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동양의학의 경락이나 풍수지리학의 명당 개념도 모두 이러한 기의 공간성에 기반하고 있죠. 결국 하이데거가 존재의 공간성을 강조했다면 노자는 가능태로서의 공간을 이야기한 셈입니다. 하나는 존재론적 구조로서, 다른 하나는 기의 움직임으로서 서로 다른 철학적 전통이지만 그 속에서 공간이 단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힘이 교차하는 장이라는 인식이 공유되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공간은 더 이상 텅 빈 무가 아닌 에너지와 장이 펼쳐지는 역동적 실체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고대 동서양의 통찰은 새롭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간 개념이 그리스어 카오스에서 출발해 아리스토텔레스와 피타고라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에서 칸트, 하이데거, 노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다층적으로 변주되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빈틈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사회의 근본 조건으로서 끊임없이 재해석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주론적 실체로, 때로는 인식의 형식으로, 때로는 존재의 방식으로, 또 때로는 기의 흐름으로 이해되었죠. 공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은 철학의 영역을 넘어 예술, 과학, 건축,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탐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의 발전은 공간성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지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둘러싼 공간을 한번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방식을 끊임없이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철학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이 공간을 성찰하고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유의 여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